마켓무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년 중 최대 세일 행사일인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소매 업체들의 1년 중 매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하지만 올해 분위기 예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역대급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와 아마존, 타겟, 메이시스가 대규모 할인 행사에 이미 돌입을 했는데요. 또한 연말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즌 사이에서 최대 수혜를 보는 업종이 바로 전자 업종인데요. 이 기간에 그동안 목돈이 들어가는 PC나 전자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전자 업종도 올해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달러의 미국 직구에 대한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0원대 육박하는 환율로 인해서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도 환율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싸게 사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일본 직구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엔화 환율이 9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엔저효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71.8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73.7에 비해서 조금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비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나 수혜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소비 둔화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NRF 전국 소매 연맹에서는 11월, 12월에 소비 증가율이 2.5에서 3.5%의 낮은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봤고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도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데요. 특히 하나증권은 수요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분위기에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LG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가전업체들의 주가 방향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말 랠리는 미국의 소비 경기 향방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번 쇼핑 시즌의 결과는 미국 증시에 추가적인 랠리 여부를 가늠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년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소매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어떤 증가세를 보일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기업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인데 오늘은 그래도 7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장기적인 시선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북밸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0.2배 정도 수준이면 뭐 기업이 만에 안에 뭐 부도가 나서 청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지금 돈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내 투자 금액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저평가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롯데케미칼이 올라오는 거지 석유화학 쪽에 지금 이제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밸류상 0.5 전후로 해서는까지는 좀 오르지 않겠냐. 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최근 뭐 롯데그룹 자체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루머가 좀 돌았었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그 한번 전체적인 부동산을 이제 감정평가를 좀 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고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약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용도를 좀 더 올리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과거와는 다르게 15년 전보다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무 상태가
롯데그룹은 건전하다라는 걸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자체적으로는 현금이 한 2조 원 정도 있어요. 2조 원 정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까지 해서 이제 영업 마이너스 지금 7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7천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단기 상승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계속하는 분위기였어요.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저점을 잡고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 다시 한번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에 대한 뭐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재평가되면서 단기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수급들의 움직임들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도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 좀 오랜만에 또 순매수 좀 들어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단기 상승을 기대하고 대응해도 좋은 위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롯데케미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꺼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그 가치만 보더라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보는 게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입니다. 오늘은 1%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삼보모터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매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이전에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어필을 좀 해드릴까 다음번에 하는데요. 한 번 더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때는 안 보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번에 만약에 올라갔으면 또 언급을 그죠. 해야죠. 그땐 좋죠. 왜냐하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또 더 나올 수 있는 여력도 기대가 존재하니까.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진짜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이제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이번에 좀 호실적으로 또 3분기에 기록한 이유가 이 유럽 시장 내 친환경차 판매 증가로 인해서 이 친환경차 부품 판매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연 연료 이런 이제 부품 회사에서 이제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거듭났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 관련 또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 이제 생산이 되고 납품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호실적은 내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2026년, 2025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도심항공을 이제 상용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도심항공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이 배터리와 수소연료 전지를 동시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도심항공 비행체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도심항공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한서대와 이 도심항공 운영 시스템까지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실적이 매년 최대 실적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 거기다가 이 도심항공, 이 기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이제 공략을 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저점 갱신이 안 나와요. 주가가 시장이 막 눌려도 더 이상 저점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패턴 교육 많이 시켜드렸죠. 조만간 장대 항공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바닥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 4,080원대부터 밑으로 모아가시고, 여기서 한번 짧게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440원은 무조건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단기 매도를 하실지는 그때 봐서 그때 보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이제 4,440원 갔는데 그대로 다시 재차 눌리면서 4,160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적 우상향 기조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격 패턴을 만들어 가니까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지시고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실적 향상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움직여줄 수 있을지 저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KT인데
KT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48,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배당주가 워낙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KT 같은 경우에는 박수원 대표님께서 연이어서 몇 번이나 또 강조를 해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 지금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추격 매수하셔도 좀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내수시장도 국내 내수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수가 안 좋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좀 강한 KT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LGU 플러스 이쪽 통신 쪽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통신주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유보율, 현금 캐시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달 엄청난 캐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신주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 SK텔레콤도 좋고 LGU 플러스도 좋지만 저는 KT를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판매 구조망을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통신에만 치우쳐 있던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사업도 동산 또 하고 있고 우리가 금융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할부로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 쪽도 대략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11%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통신 쪽으로 보자면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 저궤도 위성과의 이제 통수신을 할 수 있는 6G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6G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통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뢰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K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한일사료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나왔고 장중한 때는 4,29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한일사료는 사실 잘 잡으면 또 아주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서지 파트너님은 한일사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로 이 제이미슨 그리어 킹스앤드 스펠딩 변호사를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 무역 또 미국 우선주의 어떤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올 연초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FTA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좀 불합리하다, 미국 이제 우선주의적으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어필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오늘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사료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현재 FTA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 또는 이제 수입산 이제 소고기나 이제 어떤 육류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 번 이제 부각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만들고 또 이 수입육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이 K미트 지분들 100%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FDA 관련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FTA 재협상 관련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지금 차라리 잘 됐어요. 꼭 이렇게 첫 번째 이슈가 불거지고 쭉 밀린 종목들이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요즘 자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눌렸을 때 요 4,000원, 지금 4,000원대 이하로 쭉 여러분들이 3,930원까지 좀 모아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이 나올 때 최소한 4,44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또 창출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서지 파트너님은 특히나 식품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슈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계속해서 또 체이스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저희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